네, 주문 좀 할게요. 네. 쏨땀하고요. 네. 그다음에 팟타이 하나 하고요. 네. 그 돼지갈비 쌀국수 하나 하고요. 네. 이거는 무꾸럽인가요? 네, 쌀국수, 맞아요. 쌀국수. 그럼 요거 하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문 좀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그 일산에 있는 태국 요리 주점이죠. 빈타이 키친이라는 곳에 왔는데 사장님 경력이 좀 화려하셔가지고 일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새로 또 오픈을 하셨는데 3주 되셨다 그랬죠? 어제는 식당에 가장 이제 근접한 모델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음식을 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이제 1티어 식당을 태국 요리를 가봤고 태국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곳들을 많이 지금 다니고 있어가지고 오늘 음식부터 좀 먹어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오는데 좀 어려웠어요. 고양시의 원마운트, 일산 여름에 수영장으로 할 때와 겨울에 이제 썰매장, 스키장 컨셉으로 할 때 두 번이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는 길에 꽃축제를 해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여기 승우랑 우재 데리고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장사하기 쉬운 데가 아닌데 또 여길 들어오셔가지고 또 어떤 말을 좀 드려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그 일산이 평균 나이대가 좀 높습니다. 인구주택 총주사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신도시인데 되게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혼으로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은 나이대가 40대 이상이 많아서 40, 50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는 거를 반영해 봤을 때 여기가 태국 음식점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대 타겟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태국 음식이 아무래도 20, 30대 소비층이 훨씬 더 많은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리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 신도시 가면 이런 형태의 어찌 보면은 좀 시쳇말로 유령 상가, 항상 이런 신도시의 대형 플라자나 몰 같은 게 생기면 한 절반 정도 싹 빠지는 그런 기간이 필수적으로 생기게 되더라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이쪽 원마운트도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이쪽 상가가 진짜 많이 죽었거든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좀 맛이 갔습니다. 모든 이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걸 복구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이건 얼마 전에 만들었었잖아요. 사장님 밖에 제가 들어올 때 경력을 봤거든요. 네. 경력이 14년 차라고. 최근에는 어디서 일하셨죠? 최근에 이제 동두천에 이제 오름 카페라고 네. 조금 큰 카페인데 거기에 이제 음식점 어떤 걸 파는 음식점이었나요? 파스타랑 스테이크 뭐 이제 뭐 오리 요리나 뭐 포르게타도 양식 좀 쪽이네요? 네, 저는 양식을 좀 했어가지고 근데 왜 지금은 태국 요리를 하시나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약간 양식 와인바 느낌을 하고 싶었는데 네. 좋은 동네에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좀 찾아보니까 이쪽이 좀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국 음식이 제 생각보다는 이 주변이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네. 제가 하는 게 조금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네. 옛날에 제가 태국 음식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셨죠? 운영한 건 아니고 이제 강남에 있는 태국 음식점에서 네.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네. 일단은 현지 음식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한국화된 태국 음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국 음식이 가져야 되는 태국 음식들만의 향을 굉장히 많이 빼셨어요. 네네. 의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지. 약간 배웠던 베이스에서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좀 바꾼 면도 있죠. 저는 요즘 한국 사람들은 태국 음식을 이미 먹어본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네. 이제는 고수도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태국 음식점이라고 기대를 하고 왔다면 네. 이 태국 음식점은 조금 그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태국 음식점이다. 잘 된다는 태국 음식점들 다 향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현지 맛을 훨씬 더 살리려고 하고. 네. 왜냐하면 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게 여행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제는. 네. 그래서 그때 갔던 맛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가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네. 이제는 현지 맛이 훨씬 더 많이 나야 내가 태국 음식을 먹으러 온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음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처음 하셨던 고민이
점심 식사 메뉴는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네. 이제 저녁도 오셔가지고 네. 식사 메뉴를 많이 드시고 그죠? 계세요. 여기 이제 네. 술을 시킬 메뉴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메뉴판을 봐도 술을 시킬 메뉴는 없어요. 네, 맞아요. 태국 음식당에서 술을 시킬 메뉴가 요즘 제일 유명한 건 랭셉이죠. 진짜 랭셉을 한 테이블에 하나씩 파는 식당을 알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네. 그런 환경이 돼야지 뭔가 이제 맥주도 시켜 먹고 사실 태국 음식이 뭔가 아까 말씀하신 와인바나 이런 것처럼 정갈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먹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현지에 가보셨겠지만 네. 태국 음식을 하면 그냥 노상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깔고 네, 맞아요. 그냥 캐주얼하게 편하게 먹어요. 얼음 같은 거에 맥주 부어가지고. 네. 지금은 보시면 식기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쁜 접시를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죠? 이런 지금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그 와인바를 하고 싶은 게 티가 나요. 그래서 이게 섞인 거죠. 몸과 마음이 섞여가지고 몸은 분명히 태국 식당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는 고급 음식점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이게 지금 특이한 게 나와버렸다. 그리고 술을 팔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주가 너무 빈약한 게 지금 맞아요. 커요. 네. 작은 포션으로 10,000원을 하신 거는 뭔가 사이드로 같이 시켜서 먹게끔 이제 유도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 맞아요. 이러면 이제 안주로는 못 팔죠. 그러니까 안주 단가가 10,000원 시작이면은 이게 무슨 안주 10개씩 시켜가지고 먹는 스타일의 타파스도 아니고 네. 단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주 성별이나 나이대는 어떻게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네, 이제 뭐 젊은 층 분들이랑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네. 점심에는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네. 여성분들이랑 커플도 많이 오시고 남성분들은 왜 여기로 오신 거죠? 쌀국수가 이제 9,000원이기 때문에 점심에 아, 쌀국수를 9,000원으로 책정하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주변에 상권 조사를 하고 이제 처음에 상권 조사했을 때는 여기가 고깃집이랑 저쪽 술집이 네. 저녁에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태국이랑 양식을 좀 섞어서 와인바를 해보자 해서 네. 들어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점심만 좀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점심에 좀 더 힘을 줘보자 해가지고 이제 코스트 좀 높지만 맞춰가지고 했더니 좀 점심에 계속 고성향 재고 매출이 점심에 오셔서 쌀국수 이외에 다른 걸 또 사이드로 너무 시키는 엄청 분들 많이 있나요? 많이 시켜요. 뭘 시키세요? 요리를 많이 시키세요. 어떤 보통 요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뽀빠뽕커리랑 똠양꿍을 엄청 많이 시켜서 저는 쌀국수만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리류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객단가가 높은 편이라서 좀 놀랐어요. 얘는 태국식 게 카레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푸파퐁 커리라고 쓰셨잖아요. 얘는 왜 태국식 삼겹살이라고 하셨어요? 메뉴판을 너무 제가 급하게 하긴 했어요. 예. 신경을 좀 못 쓰긴 했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을 들이셔가지고 네. 퀄리티를 올리신 다음에 이거랑 같은 가격에 팔아야 되거든요, 사실. 네. 얘는 10,000원이에요. 그죠? 이게 할 때 삼겹살을 4덩이를 시켰는데 반 네. 삼겹을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팔아서 그리고 미끼인 것도 있었어요. 삼겹살 미끼라고요? 10,000원에 파면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가가지고 그냥 그죠? 왜냐하면은 메뉴판의 배치 자체도 네, 맞아요. 뒤쪽에 너무 따로 뒤에 떨어져 있어서. 있잖아요. 이거 되게 비전문 음식 같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시키면 맛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메뉴판이 이제 디자인이 다 있거든요. 메뉴판 공학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넘기다가 뭐지 이 삼겹살은? 하다가 이제 그건가? 하고 여쭤보고 시킨 거고.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그 안주류로 팔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뒤에 지금 10,000원대로 떨어져 있고 그 밑에 있는 오븐구이 치킨도 10,000원으로 돼 있고 이게 술을 시켜가지고 먹을 만한 메뉴가 일단 충분하지 못하다. 술안주는 주로 고기류죠. 네, 맞아요. 커리에 술 먹기 애매하고 솜땀에 술 먹기 애매하고 쌀국수에 술 먹기 애매한데 메인 메뉴는 다 이런 거야. 그리고 안주로 팔 만한 메뉴는 저 뒷장에 있어. 그러면 여기가 과연 저녁에 와서 술을 마실 메뉴를 갖추고 있나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가 국밥집에서 뭔가 여러 가지 전골류나 이런 거를 파는 거는 점심에 직장인들이 9,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러 왔다가 여기서 뭐 전골 이런 것도 파네? 저녁에 와서 술 한잔 할 수 있겠다라고 됐을 때 이제 오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요거는 점심으로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점심시장으로 먹을 수 있는 네. 메뉴밖에 안 보여요, 눈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녁 때 한 번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고객을 다 놓치고 계시다, 지금. 네.
그래서 저녁에 술 팔 수 있는 메뉴를 더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태국 음식점에서 나오는 메인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녀석들 뭐 여전히 푸파퐁커리는 메인이고 똠양꿍도 메인이고 하겠지만 고기를 메인으로 하는 메뉴들이 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탕수육의 포지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메뉴판 앞면에 같이 좀 보여야 되고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절반은 다 날려야 돼요. 이거를 누가 읽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빈타이 키친 바입니다. 뭐 이런 거 사실 관심 없잖아요. 여기에 다 메뉴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 지금 이 소중한 공간을 네. 자기소개에다 써버리면 사실 식당은 음식이 자기소개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첫 장에 들어간 메뉴가 쌀국수 3개랑 런치 세트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처음 봤을 때 여기 되게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장수를 넘겨야 되죠. 첫 번째 장은 심지어 사진이 있었는데 두 번째 장은 텍스트밖에 없고 갑자기 2, 3인 세트 메뉴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 이거는 읽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리고 안주 세트, 닭튀김 세트, 삼겹 물론 이제 세트 메뉴를 해가지고 유도를 하는 건 좋지만 네. 이렇게 세트만 잔뜩 있고 안에 뭐가 되는지 계속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되면은 맞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피로감이 굉장해요. 네. 잘 팔고 싶으신 거를 다 한 면에 정렬해가지고 식사부, 안주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네. 음식 사진이 있다고 메뉴가 잘 팔리진 않아요. 네.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한 면에 다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일반 음식점에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는 메뉴판 있죠. 네. 그렇게를 해서 놓으시면 이걸 다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두 장을 같이 보게 되니까 한눈에. 네. 그래서 왼쪽은 뭐 식사류, 오른쪽은 안주류로 해서 사진을 다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네. 그리고 분명히 요리 주점인데 네. 6장 중에 한 장만 주점 메뉴야. 지금 여기 맞아요. 보시면 요리류가 있는데 모닝글로리 볶음에 술 안 먹죠. 이거는 이거 시킬 때 같이 먹는 거잖아요. 태국식 모든 볶음 마라는 잘 나가나요? 이거는 가끔 네. 나가죠. 사장님 혼자 장사하시죠? 네, 이제 서빙 알바분. 서빙만 있고 주방 혼자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에 한두 개 나가는 메뉴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넣냐면 네. 재료가 다 중복이라서 네. 뭐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넣으나 안 넣으나 상관이 없어가지고 네, 그건 맞아요. 재료가 다 중복이라. 그러면 이제 모든 볶음 마라라는 거 말고 네. 조금 더 이제 태국 음식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태국 음식 같은 음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마라가 들어가고 이런 게 그 시키는 입장에서 음식이 이렇게 짬뽕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음식을 좀 통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브라타 치즈 나오는 것도 태국 음식에 브라타 치즈를 누가 넣어요, 그잖아요. 그것도 맞죠. 자꾸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는 태국 음식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라면 어떤 메뉴를 시키고 술을 드시나요? 저는 사실 마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양가지랑. 네. 네. 그러면 어양가지랑 마라 먹으려면은 마라탕집 가죠. 그것도 맞죠. 양꼬치구이집 가 개 잘하잖아요, 거기는. 네. 사장님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뉴를 좀 다시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쌀국수를 하시잖아요. 네. 육수 어떻게 끓이세요? 아침에 와서 돼지갈비로 끓여. 돼지 갈비로 끓이잖아요. 네. 냉세 파는 집들 등뼈로 육수 같이 내는 거 아시죠? 네. 마치 그 냉면집의 수육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 육수 많이 끓이고 끓여놨죠. 남은 거를 새콤한 맛이 나는 소스에 곁들여가지고 억지로 먹는 거예요. 사실 랭셉에 있는 그 고기 자체는 맛이 먹을 게 되게 없죠. 빠진 맛이에요. 육수를 끓이는 과정에 등뼈를 추가함으로써 네. 육수 맛도 깊어지면서 동시에 메뉴가 하나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랭셉 가격으로는 뼈값만 받아도 성공한 거예요. 쌀국수 값이 쌀국수 맛이 더 올라갈 거니까. 네. 그럼 점심에 와서 쌀국수를 찾는 고객의 만족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연계되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삼겹살 튀김 따로 놀잖아요. 얘 네. 혼자만 쓰잖아요. 충분하게 준비하기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삼겹살 아까 네, 몇 맞아요. 판씩 시켜가 준비를 했는데 안 나가. 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많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메뉴를 못 짜는 거예요. 얘는 안 팔리면 나는 완전 손해보는 거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 네. 조금 더 중복되는 메뉴를 효율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똠양꿍에도 새우가 들어가고 팟타이에도 새우가 들어가고 태국식 볶음밥에도 새우가 들어가고 새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새우튀김은 없어. 태국 가면은 새우볶음도 안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있어요. 재료를 그렇게 돌리셔야 되는데 이 삼겹살 튀김하고 닭구이는 전 처리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녀석이라서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메뉴 디자인을 조금 손보실 필요가 있다. 안주량을 훨씬 더 늘리실 필요가 있다. 네. 한 달이 됐다고 하시니까 네. 이제는 좀 노선을 정할 때가 왔다. 계속 이렇게 무난한 한국식 태국 음식으로 갈 것이냐, 뭔가 펀치가 있는 거를 살려가지고 할 것이냐. 무조건 태국식으로 간다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 드리는 네. 건 아니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맞아요.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정립을 좀 하신 다음에 신메뉴를 만들 때 네. 그거를 반영해서
안주를 좀 꾸미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상태로는 저녁 매출 안 나오죠. 저녁 네. 매출 어떻게 나와요? 어떤 게 더 궁금하신가요?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네. 그냥 주점은 안 되니까 그냥 식사류 메뉴를 더 넣어서 네. 그냥 태국 음식점으로 할까. 근데 안주라는 게 술을 먹는 사람만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주류라고 안 쓰고 그냥 요리류라고 써도 돼. 네. 식사류 요리류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 사이즈로 만들어서 파셔도 되고. 네. 근데 이렇게 10,000원대까지 내려가면은 이거는 저녁 장사를 잘 돼도 문제예요. 객단가가 안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양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거는 압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식당에서 하면 안 되는. 차라리 그냥 줄 만큼 주고 가격을 25,000원 뭐 이렇게 받는 게 시킬 사람은 시키거든요. 그래도 네. 지금 장사를 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안 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오신 분들이 뭐 여기 이렇게 맛없어 안 올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비를 잘 하고 가시면 잘 될 식당인데 지금은 너무 이제 들어온 사람을 난해하게 한다. 일단 메뉴판부터 네, 뜯어. 나의 선택에 굉장히 많은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급히 시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POP가 왜 없어요? 이렇게 아크릴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POP 스탠드에 팔고 싶은 술을 하셔야죠. 여기 술 시키려면 맨 마지막 가가지고 여기 주류 메뉴 이렇게 나와요. 네. POP 스탠드로 싱하 맥주 이런 거를 해주셔야 그 식당들이 바보라 가지고 세워두는 게 아니에요. 네. 신메뉴가 나왔다 여기에도 속지 하나 끼우면 해결.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지금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게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거의 모든 식당이 다 있어요. 네. 국밥집에도 있어요 이 POP 스탠드는. 소주를 팔고 싶어 하시는군요.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주류 왼쪽 위에 왼쪽 위부터 이제 보는데 보통 사람들이 네. 참이슬 처음처럼 새로 별빛청아 카스테라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일단 제일 많이 먹는 거를 배치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니죠.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배치해야 될 거 뭐겠어요? 싱어 맥주. 아니죠. 하이볼이죠. 8,000원이지. 이게 제일 비싸잖아요. 네네.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니까 뒤에 있는 거 시키면 내가 약간 좀 급이 떨어지는 느낌? 진짜예요. 내 가치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맛있고 비싼 거 위에. 가격대가 있는 거를 시켜서 맛있게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반영이 돼서 디자인을 하는 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호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심리가 작용을 해요. 식사 메뉴에 그렇게 놓는 거는 아니에요. 식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 메뉴. 이렇게 주류 메뉴쯤 되면은 여기서 밀고 싶은 시그니처를 가장 위에 놓는데 그게 보통은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지금 공간에 빈 공간이 좀 많아요. 네. 매장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다는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네. 뭔가 이제 새 메뉴 같은 거를 출시하셨을 때 부치. 네,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깔끔하게 해가지고 고가의 중식당들도 붙여놓는 데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 주방 그냥 밖에서만 봐도 근데 주방은 뭐 항상 자신 있기 청결하게 때문에. 유지를 하실 것 같고 뭐 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각 잡힌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여기 그리고 네. 여름 되면은 좀 유동이 많아지는 타임이 오잖아요. 네, 딱 여름의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변 분들이 여기는 6개월 장사다. 그래서 겨울에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올해 오는 여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네. 그거를 준비하려면 여기를 이제 메뉴판 정리를 하시면서 네, 맞아요. 그때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같이 오거든요. 네, 네. 지금 애들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용 태국 음식을 개발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보통은 돈가스 파타이를- 튀겨줘도 돼요. 돈가스가 태국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얘한테 뭘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큰 영향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들어오는데 커트돼요. 그때 정말 잘 되면 그 타이밍에는 더 확장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배달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배달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사실 이 테이블 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죠? 네. 식당이란 게 계속 평탄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우상향이 안 되면 결국은 꼬꾸라지는 게 또 식당이라 오는 기회를 계속 잡아 나가야 돼서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고 계셔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적자 구간이라. 아직 뭐 적자 구간일 수밖에 없죠. 그죠. 초도물량 저번 달 포스트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네. 코스트가 너무 높죠. 이거 10,000원에 파셨잖아요. 아니 버린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코스트는 합쳐서 38% 나오는데 버린 게 한 3% 정도 돼요. 41%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왔네요. 코스트가. 많이 네. 나왔네. 저는 한 35% 정도 유지하려고. 그래도 35%를 유지한다는 거는 음식을 넉넉하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면도 더 드리고 밥도 더 드리고. 네. 약간. 뭐 그런 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손님을 유지할 수 있으면 만족도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는 막 40% 되는 메뉴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거 한정을 걸어버렸어요. 하루에 뭐 20개 한정. 100%도 있으시던데. 그죠? 저는 메뉴판 일단 고치시면은 좀 어느 정도 고민이 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차근차근히 하실 거는 네. 점심 시간에 객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메뉴판 작업이 필요한 거고 네. 그걸 하시다 보면 이제 저녁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어느 정도 판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알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하셔야 되지. 네. 지금 뭐 장비핀 비례로 계속 이렇게 이거 잘 파니까 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장사란 게 하시면서 잘 되는 거에 이제 계속 이제 중심을 이동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자영업이란 게 흐름에 맡겨가지고 얼마든지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하나 바꿔보시고 객단가의 흐름을 조절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산 가로수길에서 태국 음식 팔고 있는 빈타이 키친입니다. 손님들 맛있는 음식 드실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주변에 들릴 일 있으면 한번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